네, 안녕하십니까. 나무 ENR의 김태선입니다. 오늘은 탄소배출권 시장의 2회 일곱 번째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 일곱 번째 시간은 해증에 대한 그런 내용을 주제로 잡았고요. 아시다시피 해증이란 것들은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위험을 관리하는 하나의 방법 중에 이제 해증 전략들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이제 마켓에 대한 어떤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정한 수준으로, 즉 고정 가격 수준으로 이제 픽스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해칭 전략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사상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탄소 배출권 시장에 있어서 내가 잉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가격 하락에 대한 리스크를 이제 커버해야 되겠죠. 그래서 파생에 있어서 선물 프로덕트를 가지고 매도 포지션을 취하거나, 만약에 제가 이제 모자란 그런 부족 업체인 경우에 탄소 배출권 가격 상승에 대한 리스크가 노출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선물 매입 포지션을 통해서 가격 상승에 대한 그 리스크를 통제하거나 관리하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가 제3차 계획 기간에 이제 파생 상품에 대한 도입이 예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차 계획 기간 내에 도입을 하겠다라는 것들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대체로 보면은 파생 상품은 상당히 중요하죠. 지금 같은 그런 투기적인 성향이 강한 마켓에서는 위험 관리에 대한 어떤 툴이 전무하기 때문에 참여 업체들은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그 툴들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100% 가격 프라이싱의 가격 변동성이 이제 노출되어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시장이 지금 탄소 배출권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파생 상품은 최대한 빠르게 시장에 도입하는 것들이 이 참여자들한테 어떤 위험 관리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마켓의 효율을 높이는 그런 장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빨리 도입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이쪽에는 지금 장내 파생하고 장외 파생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따로 정리해 봤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선물, 옵션 이런 것들은 이제 장내 파생으로 많이 이제 거래가 되고요. 선도나 수합이나 레포 거래나 이런 것들은 이제 장외로 해가지고 이제 양 당사자 간에 이런 거래를 또 약정을 맺게 되는 그런 거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장내 파생이 잘 활성화되면 부수적으로 그 장내 프로덕트를 이용해서 장외 프로덕트들도 또 이제 덩달아서 이제 활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장내 파생 상품 중에서 선물 거래가 가장 많이 잘 활성화되고 그래야 되는 그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3쪽은 저희가 자주 말씀드리는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변동성인데, 탄소 배출권에 대한 연간 변동성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KAU 배출권 종가를 가지고 그 리스크를 다 뽑아내죠. 연간 어떤 변동성을 다 뽑아내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 코로나 사태 그 이벤트 때문에 값이 120%가 넘는 그런 이벤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움직임이 상당히 리스크가 컸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개장 이후부터 지금까지 장기, 중장기 연평균한 변동성은 빨간색 선으로 29.45%죠. 이것만 놓고 보면 외환시장이나 채권시장이나 주식시장, 그쪽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그만큼 이 리스크가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해칭에 대한 기본적인 사상은 일단은 현물 포지션에 대해서 반대로 포지션을 선물을 통해서 이제 잡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권 자산으로 잉여 있는 상태에서는 가격 하락 리스크하고 배출권 처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양자의 리스크를 통제하거나 커버하기 위해서는 선물 매도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은 가격 하락 리스크하고 배출권 처분 리스크를 다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그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채 항목도 마찬가지고요. 부채 항목도 가격 상승 리스크하고 탄소 배출권 확보 리스크에 익스포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파생 상품 중에서 선물 매입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은
그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기본적인 사상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는 저희가 조금 그 지난 19년 빈티지물이 리스크가 상당히 컸던 그런 빈티지였거든요. 그래서 뭐 49,900원까지 갔다가 15,000원까지 떨어지는 아주 엄청난 급락세를 보였던 그런 그 빈티지이기 때문에 이 빈티지에 대해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했었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쭉 뒤에 페이지에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어쨌든 뭐 49,900원에서 뭐 15,000원까지 떨어지는 것들 보면은 뭐 평균적으로 한 수익률이 한 뭐 65%, 8%쯤 되는 그 급락세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탄소배출권이 잉여 있는 업체들이 이때 갖고 있었으면 이 리스크를 그대로 다 떠안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위험 관리를 안 했을 때 49,900원짜리가 이제 15,000원까지 떨어지는 이 리스크에 대해서 그대로 다 뭐 분할 매도하지 않고 계속 홀딩하고 있었으면 65% 정도의 이제 하락을 그대로 업체에 있어서 어떤 자산에 대한 하락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선물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게 되면 이 리스크에 대해서 하락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었는지 그런 것들은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칭에 대한 전략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앞 페이지에 있는 데이터 가지고 다이나믹 델타 해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에 부합할 때만 해칭이 들어가게 하는, 그래서 1대1 해칭도 있겠고 언더 해칭도 있겠고 오버 해칭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왼편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그 100개를 내가 샀는데 해칭에 대한 것들을 매도 해칭을 한 수량은 한 80%만 한 거죠. 80개만 한 거거든요. 그래서 고점 대비 20%가 하락할 때 선물 매도를 진입하겠다라는 그런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란색 선은 아무런 해칭을 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가격 하락에 대한 로스에 대한 얘기고요. 위에 빨간색 선은 20% 고점 대비 20% 하락할 때 80%만 내가 해칭 전략을 구사했었을 때에 대한 그 손익이거든요. 그래서 파란색하고 빨간색을 상쇄시킨 이 연두색 선이 실제로 네트엔 스팟의 로스를 선물이 커버하는, 하나는 마이너스가 하나는 플러스인데 그걸 상쇄했었을 때에 대한 손익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 그 로스 난 것을 연두색 선으로 상당히 프로텍션하는, 즉 로스가 많이 제한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인 거고요. 그 오른쪽 그래프는 해칭 비율을 80%가 아니라 120%한 거죠. 즉 스팟이 100개에 대해서 내가 자산을 갖고 있는데 선물 매도를 120개 한 거거든요. 더 많이 매도를 친 경우죠. 그래서 보면은 이 빨간색 선에 대해서 수익이 더 많이 났죠. 그래서 이제 파란색 선하고 빨간색 선을 빼게 되면은 오히려 플러스 손익까지도 손익에 대해서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또 페이오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칭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과연 그 몇 퍼센트 수량을 해칭을 가져갈지, 즉 선도 계약을 내가 100개에 대해서 그 매입이 자산으로 갖고 있으면 100개를 할지 80개를 할지 뭐 120개 할지 150% 할지에 대한 그런 수량에 대한 것들도 데피니션으로 잘 정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타이밍도 중요하죠. 고점 대비 뭐 하락에 대한 것들은 이제 어떤 그 기준에 의해서 20% 하락할 때 들어갈지 10% 하락할 때 들어갈지 그런 것들도 다 미리 정의를 하셔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해칭 전략이 있어서 필요한 욕구 조건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당히 전략적으로 잘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은 해칭 전략에 대한 것들, 동적이면서 뭐 델타 뉴트럴한 그런 해칭 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해칭에 대한 기법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선물 거래를 통한 아주 간단한 그런 예제를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